오늘은 약간 좀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배꼽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많은 분들이 배꼽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좀 복잡한 구조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죠. 배꼽은 이제 안쪽부터가 좀 이렇게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이제 엄마 뱃속에서 전부 다 엄마한테 이제 모든 영양과 산소를 공급을 받게 되는데 탯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출산할 때 이제 탯줄을 자르는데 이 탯줄은 뭐 혈관과 뭐 싸고 있는 그런 뭐 섬유 조직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이것이 이제 퇴화되면서 성인의 이제 배꼽처럼 이제 납작한 모양이 되는데 아주 일부분의 경우에서는 이게 퇴화가 조금 잘못되는 병이 있으면서 배꼽이 조금 다른 모양이 있어서 위험한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는 분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굉장히 단순한 그냥 구조가 되면서 안정이 되죠. 그런데 이 배꼽이 배 위에 그러니까 둥실 떠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쪽으로 복근이나 이런 근막 등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섬유 조직으로. 안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살이 쪘다가 살이 찔 때 이제 피부가 같이 확장이 되잖아요. 뭐 임신을 했을 때나. 그러다가 이제 살이 많이 빠지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 이미 확장된 피부가 안으로 모일 때 이게 약간 처짐이 발생하는데 아래쪽에 이제 배꼽이 이게 고정이 돼 버리니까 그 위로 이렇게 살이 겹쳐지면서 또는 찌그러지면서 좋지 않은 모양을 만들게 되죠.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또 배꼽은 가운데만 이렇게 있으니까 양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처지면서 진짜 좀 보기 싫은 모양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서 그 이제 살이 거죽이 처져서 이제 모양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배꼽이 없으면 살이 그냥 아래로 쭉 처져서 아래쪽에만 이제 그런 고임이 나타날 텐데 중앙에서 이게 잡아버리는 바람에 더 좋지 않은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배꼽의 존재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스스로 감량을 하거나 또는 지방흡입을 할 때도 지방만 이렇게 많이 감소될 때 이 남는 거죽이 배꼽 위로 이렇게 처지면서 좋지 않게 돼서 살을 뺀 다음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술자들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방을 줄이면서 좀 피부를 자극을 해줘서 피부의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지방흡입을 할 때 이 피부층을 자극해서 피부 면적을 좀 줄이는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을 같이 하고 있죠.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 작업을 같이 해줘서 윗복부의 면적을 좀 줄이면 배꼽 위로 좀 처지거나 찌그러지는 걸 좀 줄일 수는 있죠. 물론 이제 너무 큰 마술 같은 기대를 할 수는 없고요. 처짐이 이미 너무 심하거나 지방흡입 후에 처짐이 많이 생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수술을 이제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배꼽을 기준으로 두 군데를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흉터가 위아래로 너무 크게 생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배꼽을 차라리 위쪽으로 좀 옮긴 다음에 윗배에 구멍을 새로 뚫어서 이 피부를 아래로 쭉 잡아당겨서 밑에 쪽에서만 크게 절개해서 꼬매는 이런 방식의 수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 절제술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시술자하고 잘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배꼽이 좀 나쁜 점도 있는데 또 좋은 점도 있죠. 배꼽은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할 때 절개를 이 안에서 만들어서 흉터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처가 이제 작게 만들어지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배꼽 안으로 완전히 이제 숨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내시경 수술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배꼽 안으로 절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개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술자가 배꼽에 한두 개의 절개를 해서 여기를 이용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복부 지방흡입을 할 때, 앞쪽을 할 때 이 배꼽을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가슴 위쪽이나 또는 이제 아랫배 쪽에 이제 추가로 구멍을 만들게 되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절개가 없이 배꼽의 위아래 두 개의 상처로 앞쪽과 그 옆쪽 상당 부분까지 다 지방흡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 수술할 때 보이는 흉터가 남지를 않습니다. 이 지방흡입 흉터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보기에 많이 험하지는 않은데
보통 이게 양쪽으로 대칭으로 나란히 이렇게 보이니까 지방흡입을 했다는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복부 지방흡입을 할 때 저는 뒤쪽에도 상처를 안 만들어요. 뒤쪽에도 이제 숨길 수 있는 게 이 엉덩이 틈새가 있죠. 엉덩이 틈새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또 절개를 하나 만들어서 뒷판 쪽에 수술을 전부 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복부 수술할 때 이 절제들만 사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전혀 남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 내용으로 제가 만든 영상도 있어요. 사실 흉터를 적게 만드는 것보다는 수술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긴 하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쪽에도 이제 절개를 추가로 하게 되고 또 뒤쪽도 이런 부위에 추가적인 이제 절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시술자가 많이 시술을 해서 또 노력도 하고 익숙하게 돼서 수술 내용에 지장이 없으면 아무래도 흉터를 좀 숨기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그런데 또 이 배꼽의 절개를 만드는 게 수술 후에 또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이 겹쳐지는 곳이다 보니까 습하고 또 관리가 잘 안 돼서 여기를 기점으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방흡입하고 나서 이런 것이든 또는 뭐 안쪽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생기면 또 관리하는데 귀찮고 너무 늦어지면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늘 챙기기는 해야죠. 그래서 혹시 지방흡입한 후에 이 배꼽 절개한 부분이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갑자기 또 너무 붉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알리고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같은 이유로 이 모아놓고 꿰매는 것이 잘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흘쯤 후에 이제 실밥을 풀었을 때 다 붙지 않고 일부 이제 덜 붙어서 약간 벌어지는 모양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문제들은 병원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소통만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꼽의 모양이 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이제 훤하게 보이는 소위 뭐 참외 배꼽이라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살이 쪘던 분 또는 뭐 쪘다 빠졌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윗배 가죽이 좀 이렇게 처지면서 배꼽 라인이 약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안 예쁘죠. 살처짐이 더 심할수록 이제 이 모양이 더 나빠지고요. 그런데 지방흡입을 하면 지방이 줄고 또 피부가 이렇게 배꼽 쪽으로 모이면서 좀 자연스럽게 약간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배꼽 형태가 좀 변하기도 해요. 여기에 이제 요령을 조금만 부리면 좀 더 세로의 형태가 좀 강해지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배꼽의 형태가 워낙 뭐 기본적으로 다양하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배꼽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좀 좋은 모양이 될 수 있으니까 좋죠? 실제로 이것이 너무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수술 진짜 그것에 관한 얘기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수술의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지방흡입에 대해서 너무 겁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시술자들이 안전하게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